네, 저는 1조에서 발표를 맡은 이세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발표하기에 앞서서 저희 고생하신 저희 조원분들이랑 2조, 3조, 4조 조원분들 그리고 수업하시느라 고생하신 강사님들이랑 매니저님까지 모두 고생하셨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인 만큼 다들 마무리 잘 하셔서 유종의미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조 이름은 나는 자연인 이 조이고요. 크게 의미 부여한 건 아니고 귀여워서 이렇게 선정을 했고, 저희 프로젝트명은 이미지 모델이 달리 기반으로 하는 IQ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을 사용을 해서 조금 귀엽게 앞에 이제 노래 송을 넣어서 송달리라는 이름으로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네, 첫 번째는 목차인데요. 우선 간단하게 프로젝트 개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데이터 수집 과정, 그리고 모델 학습 과정과 선정 기준, 그다음 서빙 웹에 구현한 거 말씀드리고 결론으로 갈 건데, 모델 선정 기준이랑 저희 웹에 서빙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프로젝트 개요입니다. 왼쪽 오른쪽 이미지들은 전부 엔비디아와 카카오에서 이제 딥러닝 기술로 구현이 된 이미지인데요. 오른쪽을 보시면 저렇게 텍스트가 들어갔을 때 이제 사막 위에 있는 에펠탑을 되게 정확하게 이미지로 구현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이미지 모델에 대한 기술과 관련된 기사들이 많이 나와서 이런 기술을 저희가 이용을 해서 어떻게 활용해 보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노래 가사에 적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프로젝트 주제를 선정을 하게 됐고요. 저희 그래 프로젝트 최종 목표는 이제 노래 가사를 요약을 해서 그 노래 가사를 대표하는 요약 문장을 도출을 하고 그걸 이제 이미지 모델에 넣어서 나오는 이미지를 앨범 커버 제작에 추천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보자 라는 게 저희 목표였고요. 나아가서는 이제 교육용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이제 밑에 사진들을 보시면 왼쪽이 위너라는 가수의 아일랜드라는 노래인데 이게 실제로 앨범 커버 이미지이고요. 이게 중간이 저희가 요약 모델에 넣어서 나온 요약문을 번역을 하는 거고, 요거를 이미지 모델에 실제로 넣었을 때 이렇게 이쁜 이미지가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 프로젝트 도식화를 좀 간단하게 해봤는데 우선 K-팝, 한국 노래와 외국 노래, 영어로 된 팝송들을 크롤링을 해서 전처리 과정을 거치고 이제 요약 모델의 학습을 위해서 라벨링을 따로 진행을 하고 요약을 한 후에 이제 영어로 번역을 해서 이미지 모델에 넣기 전에 후처리와 이제 성능 평가를 해서 모델 선정 기준을 정하고 이미지 모델에 넣고 나서 그 나온 이미지로 커버 이미지로 추천을 해주는 거를 장고로 웹으로 구현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역할 분담인데요. 저희가 인원이 4명이라 조금 힘들기도 했고 저희 통화한 시간도 굉장히 길어가지고 저희는 역할 분담을 따로 막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누진 않고 각자 하면서 서로 도와주는 식으로 계속 진행을 해서 전체적으로 다 같이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데이터 수집 과정인데요. 첫 번째로 크롤링을 진행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멜론이나 벅스 같은 여러 가지 음원 사이트를 참고를 했었는데 이제 그 음원 사이트마다 가사의 형태 같은 게 달라가지고 일관성을 위해서 멜론에서만 크롤링을 진행을 했고요. 멜론에 보시면 차트 파인더라는 게 있어서 이제 저희가 장르를 선택을 하고 월간 차트에서 이제 곡을 계속 크롤링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뭐 연도랑 이제 저희 크롤링하는 과정에 대해서 넣은 거고요. 그렇게 얻은 데이터가 총 10,000곡 정도가 되는데 8,000곡 정도가 이제 한국 노래 한글이나 영어가 혼합된 노래를 수집을 했고 2,000곡 정도는 이제 팝송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전처리 과정인데 저희가 이제 요약 모델에 이러한 노래 가사를 데이터로 입력을 해야 되는데 요약 모델이 이제 성능 기준이 이제 문장이 구분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단일 단일 평가 단일 언어로 이제 평가가 되어야 성능이 잘 나오고 반복 문자가 있으면 또 일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전처리할 때 기준을 잡은 게 계획 문자를 전부 마침표로 변환을 해서 이렇게 문장으로 구분되게 해 주었고요. 이제 단일 언어로 구성을 하기 위해서
영어 외에 뭐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이런 외국어는 다 제거를 했고 숫자나 특수문자도 가능하면 다 제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띄어쓰기 처리를 해서 이제 단어 간의 구분이 잘 되도록 해주었고 다 아시는 것처럼 반복 문자는 이렇게 제거를 했고요. 영어는 이제 문장 첫 줄이 대부분 대문자니까 소문자로 모두 변경을 해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요약 모델이 나와서 번역을 한 후에 저희가 후처리를 하는데 저희가 이미지 모델이 이미지라는 것 자체가 저작권 이슈가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 이미지에 들어가는 요약문의 텍스트에 어떤 혐오 단어 같은 게 있으면 안 돼서 비속어나 혐오 단어 같은 걸 다 불령으로 제거를 해줬고요. 문장 길이 제어는 이제 이미지 모델의 문장 길이가 길수록 조금 부정확한 이미지가 생성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요약 모델에서 파인 튜닝을 하면서 최대한 이미지 모델이 잘 나오도록 전체 문장 길이를 제어를 하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밑에는 저희가 감성 분석하면서 비속어가 도출되는 거 예시를 넣은 거고요. 보시면 욕이나 이런 좀 인종차별 같은 단어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저희 데이터 분석 과정인데요. 우선 가사의 전체 길이와 그 생성되는 요약문 길이를 중점적으로 봤는데 첫 번째로 가사 길이를 보시면 평균이 생각보다 되게 짧게 300이 안 되는 짧은 개수가 나오게 됩니다. 저희 요약 모델이 받을 수 있는 토큰의 최대 개수가 512개밖에 안 돼서 한 토큰에 들어가는 글자 수가 만약에 한 3글자라고 생각을 하면 맥스로 들어갈 수 있는 글자 수가 1500자? 2000자 사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학습을 할 때 이제 1000자 넘는 가사들이 굉장히 소수 적은 데이터가 있어서 학습할 때는 전부 1000자 이하로 잘라서 넣어서 학습을 했고요. 그 다음 요약은 이제 요약 모델 파인 튜닝 하면서 저희가 데이터 분석 활용을 했는데 생성되는 이 평균 요약문의 길이는 저희가 따로 파인 튜닝을 하지 않은 순정 상태에서 나온 결과값이고 이걸 보시면 14글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앞에 이제 토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토큰에 단어 하나가 3글자라고 생각을 하면 짧으면 28글자나 이제 42글자 정도가 생성이 되어야 하는데 보시면 평균이 14글자로밖에 안 나와서 저희가 파인 튜닝 할 때 이 부분을 참고를 해서 조금 더 긴 문장이 생성이 되도록 유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은 번역 과정이고요. 번역은 이제 아까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일 언어로 통일을 해야 요약 모델이 성능이 좋고 이미지 모델은 또 영어로만 입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파파고를 이용을 해서 번역을 해 주었고요. 영어로 번역을 할 때 한국 노래는 이제 한국어 영어 혼합 가사가 있으니까 한국어를 모두 영어로 통일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 가사를 요약 모델에 입력해서 나온 요약문이 한국어일 경우에는 이제 이미지 모델에 삽입하기 위해서 영어로 또 번역을 하는 과정을 거쳐 주었고요. 밑에는 그냥 저희가 이제 번역한 거 전후 비교를 해 드린 겁니다. 그 다음은 이제 저희 요약 모델 선정 기준인데요. 요약 모델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왼쪽은 추출 요약이고 오른쪽은 추상 요약인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추출 요약은 이제 입력 데이터에 있는 어떤 중심 문장이라고 생각되는 문장을 그대로 뽑아서 이제 수출하는 요약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추상 요약은 그런 중심 문장을 토대로 이제 새로운 뭐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 단어들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추상적인 요약을 하는 그런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가 밥 먹다가 예시를 든 건데 나는 밥을 먹었다. 순두부찌개를 먹었는데 가성비도 좋고 맛있었다라는 예시가 있으면 추출 요약 모델은 그냥 나는 순두부찌개를 먹었다. 이렇게 존재하는 단어가 나오게 되고요. 추상 요약은 요거를 토대로 이제 나는 순두부찌개를 맛있게 먹어서 배가 너무 부르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선정을 할 때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했어야 됐는데 아무래도 가사라는 어떤 노래 이미지, 노래 데이터셋이 조금 더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예술의 영역이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노래의 후렴이나 자주 반복되는 단어를 기준으로 추출되는 요약이 아니라 조금 더 이제 주관적 생성에 가깝다고 생각이 되는 추상 요약을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추상 요약 모델로 선정한 거는 바트를 베이스로 진행을 했는데요. 자연어 처리 모델의 이제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연어 처리 모델은 대부분 트랜스포머를 근간으로 하고요. 트랜스포머라는 것은 지금 그 남자는 작은 보트로 큰 강을 건넜다라는 문장에서 예시를 들어드리면
모든 텍스트의 문장이나 문단 이런 데는 핵심 단어, 핵심 문장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거를 예측을 해서 추출을 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문장에서는 이제 그보다는 주체인 남자가 조금 더 중요한 단어이고 작은보다는 보트, 큰보다는 강이 이제 더 중요한 단어가 되는데 이 말 그대로 셀프 어텐션, 자기 강조라는 것을 통해서 그보다는 남자를 강조해주고 작은보다는 보트를 강조해주고 큰보다는 강을 강조해주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는 이제 디코더와 엔코더의 이제 대표적인 형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오토 리그레시브라는 것은 똑같은 문장을 예시를 들면 만약에 보트라는 단어를 예측을 해야 되면 이제 이 보트와 단어와 연관성이 있는 단어들을 참조를 할 때 앞에 있는 그 남자는 작은이라는 단어만 참조할 수 있고 이후에 등장하는 단어들은 참조를 할 수 없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이디렉셔널은 조금 다른데 만약에 보트라는 단어를 예측을 해야 하면 이 부분을 마스킹을 한 후에 전후에 있는 단어들 간의 이제 확률 벡터를 통해서 조금 더 중요도가 높은 단어를 모두 참조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트라는 모델은 이 엔코더와 디코더가 모두 결합된 요약 모델이고요. 바트의 가장 큰 특징은 엔코더, 디코더가 결합된 것도 있고 이제 예측을 할 때 문서를 임의로 훼손을 해서 그 훼손한 것을 이제 다시 맞춰 나가는 방식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문장을 훼손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총 5가지이고 이후에 저희가 언급을 드릴 건데 저희는 한 가지 기법만 사용을 했습니다. 바트 중에도 이제 코바트라고 따로 한국어 데이터셋으로 학습을 진행한 모델이 있는데요. 저희가 아무래도 노래 가사가 한국 노래 가사도 입력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제 한국어도 요약을 해줄 수 있는 모델을 찾다 보니까 코바트를 선정을 하게 되었고 밑에는 이제 저희가 코바트 에폭을 돌리면서 나온 로스 그래프입니다. 저희가 한 에폭 도는데 거의 한 3시간 정도씩 걸려서 코다 이슈로 인해서 에폭을 많이 돌리지 못했는데 그래도 꽤 그래프가 이쁘게 나온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른쪽은 이제 엔코더, 디코더 결합된 거고요. 저희가 이제 영어랑 한국어 다 받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이제 동서양 결합된 이미지를 넣어봤고요. 밑에는 모델 파라미터랑 레이어, 개수나 이런 거를 참고하시라고 저희가 넣었습니다. 저희가 학습을 할 때는 아까 언급드렸던 이제 문서를 임의로 훼손하는 그 기법 중에 텍스트 인필링이라는 기법만 사용을 했는데 아무래도 가사라는 데이터셋이 기존의 이제 자연어 처리 모델들 중에서 데이터셋으로 사용한 선례가 없고 또 약간 주관적이기도 하고 예술의 영역이라 아무래도 좀 불규칙성이 크다고 생각을 해서 기법을 여러 개 쓰는 것보다는 일관되게 하나만 쓰는 게 좀 더 학습이 잘 된다고 판단을 했고 그렇게 사용한 텍스트 인필링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 텍스트에 있는 단어 하나를 예를 들어서 마스킹을 하고 나서 이제 없는 단어라고 생각을 하고 토큰화하면서 예측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바트 자체는 CNN 데일리 메일이라는 데이터셋으로 학습이 돼 있고요. 코바트는 여기에 추가로 한국어 위키백과랑 한국어로 된 뭐 뉴스, 기사 이런 것들을 이제 추가적으로 약 40GB 정도 학습을 했습니다. 거기에 저희 크롤링한 데이터셋을 추가로 학습을 진행을 했고요. 우측은 이제 저희가 학습 진행하는 과정에서 파인튜닝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언급드렸던 이제 조금 더 길이가 길게 유도할 수 있도록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파인튜닝 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감성 분석 모델인데요. 이 모델을 저희가 추가를 하게 된 계기가 아무래도 노래 가사 요약문을 통해서 이미지를 생성한다는 것 자체가 기계가 이제 사람이 실을 수 있는 감정 같은 거를 많이 못 실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더 설득력 있는 모델을 하나 더 사용을 하자라는 얘기가 나왔어서 감성 분석 모델을 추가를 해서 요약문의 이제 앞부분에 약간 감정을 실을 수 있도록 감성 분석 모델을 사용을 했고요. 요거는 학습을 할 때 이제 저희가 노래의 감정을 담을 수 있는 이제 감정 5개를 저희가 임의로 라벨링을 한 거고 3,000곡 정도에 그렇게 라벨링해서 학습을 진행을 했고 밑에는 그렇게 학습 진행했을 때 사용한 파라미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용한 건 이제 슬픔, 약간 힘찬, 긴장, 신나는, 차분한 이런 식으로 했고요.
그 다음은 이미지 모델인데, 이미지 모델은 대부분 달리를 기반으로 계속 업그레이드 돼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IQ 트랜스포머는 이제 달리 버전 2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지가 생성되는 과정을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미지 모델들은 전부 텍스트와 이미지 페어, 쌍으로 된 이제 학습 데이터로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는 파인애플이라는 텍스트와 이런 이미지가 들어가게 되면 VA라는 것을 거쳐서 기존의 이미지보다 조금 더 압축된 이미지 토큰이 나오게 되고, 기존의 텍스트 토큰과 이 이미지 토큰은 하나의 스트림으로 컨캣을 진행을 한 후에 트랜스포머에 들어가서 각 이미지 픽셀마다 텍스트 토큰과 뭐 중요도 벡터를 따져가지고 각각 이제 이미지가 생성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저희 이미지 모델이 아무래도 최종적으로 나오는 결과물이다 보니까 이미지 모델의 성능을 나타내주는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클립 스코어라고 부르고요. 이제 그 이미지 모델에 들어가는 텍스트와 도출되는 이미지 간의 유사도를 나타내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동방신기의 풍선이라는 노래로 요약을 했을 때 나온 클립 스코어 표인데요. 첫 번째는 기존의 코바트 모델, 사전 학습된 코바트 모델의 결과이고,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추가로 학습해서 진행한 클립 스코어인데, 세 번째는 이제 모델을 거친 게 아니라 저희가 그냥 풍선 동방신기라는 노래 가사를 보고 직접 요약을 해서 넣었을 때 나온 결과입니다. 보시면 사람이 한 게 아무래도 기계보다는 조금 더 좋고, 가사 데이터셋으로 학습된 저희 모델이 훨씬 뛰어난 지표가 나온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저희가 이제 요약 모델만 거쳐서 나온 걸 이미지 모델에 넣어서 이미지가 도출되는 게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조금 더 이제 요약문을 변형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감성 분석이 이제 이번에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차분함이 나오면 무드 오브 캄니스를 넣어서 조금 더 차분한 이미지가 생성되도록 유도를 해주고, 커스터마이징은 여기에 이제 뭐 원하시는 색깔이나 아니면 좋아하시는 단어나 조금 더 뭐 물감 같은 게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면 페인팅 오브를 넣거나 이런 식으로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게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3, 4번은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건데, 아까 저희가 파인튜닝 했다는 조금 더 간결하면서 이미지를 잘 나타내줄 수 있는 문장 길이를 선정을 한 거고, 네 번째는 이제 혐오 단어, 인종차별 단어, 비속어 이런 게 나오면 안 돼서 불용어 제거 처리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 커스터마이징 한 거랑 감성 분석만 넣은 거랑 모두 결합해서 넣은 거를 이제 저희가 성능 비교를 했는데 네 개를 다 넣었을 때 가장 잘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맨 밑에 문장이 저희가 이제 풍선 넣었을 때 나온 결과이고요. 그렇게 나온 결과물인데, 저희가 학습 전후 요약 결과를 넣은 이유가 가사 데이터셋으로 학습을 안 하고 요약문을 도출했을 경우를 보시면, 이게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이라는 노래인데 조금 반복되는 게 많고 단어나 문장이 형태가 좀 안 좋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학습 후에는 이쁘게 잘 나오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은 이미지인데, 아까 저희가 넣었던 그 풍선 동방신기인데, 저희가 학습 전에 넣었을 때는 조금 이미지가 좀 어두운 결과가 많이 나왔었고, 학습 후에는 이제 조금 더 파스텔 톤의 이쁜 이미지가 잘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저희 서빙인데요. 저희는 우선 웹 구현을 진행을 했고, 웹은 장고로 구현을 했고, 저희 이제 사용한 모델들은 모두 파이토치로 모델링을 했고요. 데이터베이스는 MySQL에 했고, 이제 클라이언트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저희 웹 스트럭처인데, 이거를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선 사용한 모듈이 전 처리, 후 처리했던 텍스트 처리 과정이고, 그 다음 텍스트 요약하는 코바트 모델, 그 다음 번역을 위한 파파고 API와 이제 저희의 감정을 실을 수 있는 코버트를 사용한 감성 분석 모듈을 사용을 했고요. 이미지 모델은 IQ 트랜스포머를 사용을 했고, 총 이제 생성되는 이미지는 12개로 제한을 했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한 30초에서 길면 40초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강사님이 요청하셔서 저희가 열심히 해서 넣었는데,
직접 가사를 다시 긁고 와서 하는 게 귀찮으니까 저희가 이제 직접 크롤링해서 가사 넣으실 수 있게 검색하는 기능도 추가를 했습니다. 밑에는 저희 데이터베이스에 결과물 저장되는 거를 캡처해서 넣은 거고요. 저희 이제 홈페이지 구조를 영상을 촬영을 했는데 이제 홈은 이렇게 돼 있고 About Us에 이제 저희 MBTI까지 추가해서 좀 귀엽게 넣어봤고, 네, How to Use를 가면 저희 이제 돌려서 나온 이미지들이랑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떤 의도로 만들었는지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해놨고요. 레코즈에는 저희가 돌렸던 이미지 결과랑 들어간 가사들, 빅뱅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인데 네, 이렇게 기록되도록 따로 해놨고, 이제 링크에 음원 사이트 들어가실 수 있게 저희가 링크 달아드렸고요. 혹시나 원하시는 가사가 안 나오시면 직접 검색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저희 시연 영상인데 크리에이트 창에 들어가서 이렇게 바로 가사 찾으러 가기로 가시면 이제 노래 가수나 노래 제목 아니면 가수 노래 제목 같이 입력하셔서 검색을 하시면 가사를 이렇게 긁고 오고요. 카피 눌러서 복사까지 저희가 친절하게 만들어 놨고, 이제 커스터마이징 하고 싶으신 단어 저희는 이제 디폴트로 페인팅을 계속 넣었었고요. 이렇게 복사해서 제출하시면 네, 약 한 30초에서 40초 후에 이문세의 붉은 노을 이미지가 도출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결론인데요. 저희 기대 효과를 저희가 이제 설문조사한 거랑 저희 생각들 토대로 해서 정리를 한 건데, 우선 누구나 간단하게 창작물을 얻을 수 있다는 점과 이 부분은 뒷부분에 저희가 다시 말씀을 드릴 건데, 이 AI에 의해서 창작된 그림이라고 저작권을 AI가 가지는 게 아니라 그냥 누구나 소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창작물을 누구나 얻을 수 있고요. 뭐 영감을 제공받을 수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저희가 가장 초점을 둔 거는 이렇게 앨범 커버 이미지 제작에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좀 더 잘 다듬어서 활용을 하면 뭐 유아들 교육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콘텐츠 자료로도 활용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다음 저희 개발 후기랑 한계점인데, 우선 저희 모델들이 좀 크기도 하고 에폭 하나 돌리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항상 이 돌리다가 후다 아웃 오브 메모리가 떠서 되게 힘들었고요. 또 파이토치 버전이랑 후다 버전 맞추는데도 굉장히 힘들었고, 중간에 저희가 사용한 모델이 되게 많았는데 파이토치랑 텐서플로우로 막 이렇게 분리가 돼 있어서 좀 시간 허비를 많이 해서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 또 저희가 각자 사는 지역이 많이 달라가지고 통화 시간이 너무 길어서 그 부분도 좀 힘들었고요. 그다음 한계점은 이제 입력하는 가사가 뭔가 주제가 조금 색채를 나타내는 게 없거나 감정을 드러내는 가사가 없으면 이미지가 조금 뚜렷하게 나오지 않는다는 점이 있고, 저희가 네이버 클라우드 구축에 되게 문제가 많았어서 로컬에서 구동한 게 좀 아쉽고, 감성 분석 결과가 이제 저희가 라벨링 할 때 조금 더 다양한 감성을 넣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직접 라벨링 한 거다 보니까 조금 더 풍부한 감성을 담지 못했고, 이 쿠다 아웃 오브 메모리 때문에 학습을 오래 못한 점도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그 다음은 저희 이제 이미지 생성 저작권에 대해서 따로 첨부를 한 건데요. 이제 3번은 저희랑 해당은 안 되는데 이제 초상권, 뭐 이런 얼굴 같은 거 업로드하면 안 돼서 어떤 유명인의 이름이나 이런 게 들어가면 안 되고, 저희가 이제 후처리한 것도 이제 이미지 생성이 될 때 뭐 니가, 비치 이런 욕이나 인종차별 단어가 들어가면 안 돼서 모두 처리를 해준 거고, 그리고 홈페이지에 이제 이렇게 뭐 AI에 의해서 생성된 이미지다라고 출처를 밝히면 저작권은 이제 요거 만든 그 사람이 소유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따로 첨부를 해드린 거고요. 그 다음 저희가 이제 달리 기반으로 RQ 트랜스포머가 버전 2고 민달리가 달리의 버전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모두 사용을 했었는데 아쉬워서 이제 결과를 넣어드린 건데, 보시면 민달리랑 RQ 트랜스포머로 똑같은 노래를 넣어서 이제 나온 결과물인데요. 조금 더 이제 RQ 트랜스포머가 이미지 퀄이 좋고 그리고 속도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서 저희가 민달리는 버리고
IQ 트랜스포머 하나만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은 저희 열심히 참가해 주신 사용자 평가인데요. 이제 보시면 총 104명분이 참가해 주셨고, 문항수는 총 5개인데, 이제 딘디의 실제 앨범 커버 표지이고, 요거는 위너 아일랜드에 저희가 생성한 이미지인데, 생각보다 위너 아일랜드는 착각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만들어졌다고 되게 뿌듯함을 많이 느꼈고, 네. 보시면 4번을 많이 선택을 하시는데 실제는 3번입니다. 비슷하긴 한데, 그 다음은, 네, 만족도 조사고, 꽤 많은 분들이 별로의 투표를 하셨는데, 그래도 매우 만족이 가장 높게 나온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도 저희 사용자 평가 결과이고요. 이렇게 조금 밝은 이미지의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라벨링 한 거라 어떻게 보면 텐션도 될 수 있고, 조이풀도 될 수 있고, 캄리스도 될 수 있는데, 이렇게 조금 비교적 감정을 뚜렷하게 나타내는 이미지는 많은 분들이 슬픔으로 잘 예측을 해 주시더라고요. 저희가 이게 라벨링을 조금 더 다채롭게 했어야 되는데 이걸 못한 부분이 조금 아쉽고, 그 다음은 아까 보신 그 붉은 노을인데 요거는 사실 커스터마이징 하는 거라 꼭 요 5단어가 아니라 뭐 화이트, 블랙 이런 식으로 색깔 나타내는 거 넣으셔도 되고, 네,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쁘게 나온 사진을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결과도 넣었고, 피드백에, 네, 긍정적인 거랑 부정적인 걸 넣었는데 이미지가 조금 더 많이 생성하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만큼 이제 결과물 나오는 데까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슷한 이미지가 반복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을 보완을 못한 게 좀 아쉽긴 하고요. 그 다음 저희가 감정 라벨링을 조금 더 다채롭게 표현 못한 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